치아 건강한 100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주치 허소진입니다. 사람은 평생 단 하나의 연구치를 사용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신가요? 치아 건강은 먹는 즐거움에 정신 건강까지 좌우하는 만큼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치아 건강 제대로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진치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강건조증은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침분비 저하가 없어도 생길 수가 있고요. 타액 성분의 변화, 침분비 저하는 없고 타액 성분의 변화만 있어도 증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노인층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30%는 구강건조증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물론 노화도 있지만 약물 또는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타액선이 정상의 50% 이하로 기능이 감소될 때 이때부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액선은 이렇게 귀 밑에 있는 이하선, 그리고 턱 쪽에 있는 악하선,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설하선 및 소타액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좌우 각각에 한 개씩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하선은 타액을 양측 볼 점막의 계급으로 분비를 하고요. 악하선은 혀 밑의 계급으로, 설하선은 여러 개의 작은 관을 통해 혀 밑의 넓은 부위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소타액선은 구강 내 곳곳에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 독립된 관을 통해 구강으로 타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타액은 입안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입안에 타액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너무 상상만 해도 따갑고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타액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타액은 입안의 산성도를 중성으로 유지하고 치아에 필요한 칼슘과 인산이온을 치아 표면에서 치아 바깥에서 치아 표면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구강 점막과 치아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요. 구강 내 윤활 작용을 통해 씹는 것과 삼키는 것, 또 발음하는 것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치마 안에는 소화 요소가 다량으로 들어있어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있고요. 우리 면역 작용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 락토페린 등이 들어있어서 균에 대비해서 싸우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또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미각 물질을 용해하는 용매로도 작용을 하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구강건조증은 입안 마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000에서 1500ml 정도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어떤 원인으로든 타액이 그보다 적게 분비되면 입안이 마른다고 느낍니다. 구강건조증은 청장년층보다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고요. 65세 이상 인구의 3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약물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순수한 노화 과정과 노화 과정 중에 발생한 질환, 복용한 약물의 영향, 이 모든 것을 다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타액선은 여유 기능이 많은 장기인데요. 타액 분비량이 정상의 50%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는 되게 큰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타액 분비량이 상당히 감소한 걸 거예요.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충치나 치아 오식증인 충치나 치주염이 훨씬 더 생기거나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이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침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코팅막이 없기 때문에 삼키거나 말을 할 때 마찰이 있고 따갑고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하기가 어렵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아는 산에 의해 녹게 되면 충치가 생기는데요. 이 산에 의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이 중성화하는 과정을 중화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침분비가 줄어들면 그런 중화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침에는 우리가 세균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성분들이나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 또한 침 안에 있는 그런 세포들의 힘 또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좀 더 생기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구강 내 곰팡이 감염이나 그런 감염들이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활 작용이 없기 때문에 혀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침은 또 음식물이나 세균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타액이 분비가 되지 않아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구취도 발생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음식물 미각 성분들을 용해하는 용매로도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침 분비가 줄어들면 미각 이상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윤활 작용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강 궤양과 같은 구강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원발성의 경우에는 그 타액성 그 자체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쇼그렌 증후군 같은 질병을 앓아서 타액선이 아예 좀 파괴가 되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에 원발성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저희가 주로 암이 발생하셨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방사선은 아무래도 타액선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침샘으로 가는 혈류까지 중단을 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타액선과 눈물샘 등의 림프구가 다량으로 침입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분비가 막히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쇼그렌 증후군도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중년 여성에게 가장 흔하고요. 타액선과 눈물샘이 영향을 받아 타액 분비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방성 낭창 등 다른 자각 면역 질환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뒤에 쇼그렌 증후군이 따라서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의 주 증상은 눈물샘과 타액선의 기능 감소로 나타나는 소견들입니다. 구강 건조감, 구강 자결감, 치아 이상, 발성 이상, 눈 건조감, 눈 이물감, 안구 충혈, 눈부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발성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2차성이죠. 즉 타액선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약물과 약물 부작용, 비타민 결핍증, 빈혈, 당뇨, 노화 등이 있습니다. 약물은 구강 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약 500여 종의 약물이 타액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타액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타액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약제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치료제, 이 두 개의 종류에서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노년층은 타액 분비에 영향을 주는 약을 한 가지 이상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이 힘드시면은 꼭 주치의에게 말씀을 하셔서 약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노화나 흡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두려움, 불안, 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꼭 정신 건강도 케어를 하셔서 구강 건조증을 막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입안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 그런 상태가 계속 되신다면 이제 객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관적으로는 내가 구강 건조증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강 건조증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강 건조증은 주관적인 증상이세요. 그래서 내가 입안이 마르다고 느낀다면 침 분비에 이상은 없어도 구강 건조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의 속발성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시적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 피로, 과호흡, 탈수 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구강신경의 항진으로 인해 침 분비가 저하되어서 구강 건조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결핍이나 빈혈, 그리고 약물 복용 등은 탈수 및 구강 건조감을 일으킬 수 있고요. 노화로 인한 침샘 내 분비세포의 만성염증 및 지방세포 대체로 침샘 기능 저하가 일어나 구강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선 주사로 인한 구강 건조증은 두경부 종양이 증가하면서 흔해지고 있는데요. 약 6에서 7주간 방사선 주사를 받는 부위의 타액선은 치료 2, 3주부터 기능이 감소되기 시작하고요. 점차 되돌릴 수 없는 침샘 기능 저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갑상선 안에서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방사선 동위원소가 타액선 내에 침착이 되기 때문에 이 침착된 방사선 동위원소는 침샘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타액선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강 건조증 증상을 진단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한데요. 구강 건조증을 해결하려면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학적으로 상세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식사 중에 구강의 건조함을 느끼거나 마른 음식을 먹을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연하 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실제 타액 분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타액 분비가 저하가 없다고 해도 환자가 구강 건조증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말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미각의 변화가 있거나 입안이 타는 듯한 장력감이 있거나 입냄새가 평소보다 더 심해졌다거나 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구강 건조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강 건조증을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해보아야 되거든요. 우선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가? 식사 중에 입이 마르는가? 입안에 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건조한 음식을 삼키기 위해 항상 물을 같이 먹어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체 검사를 들어갈 건데 구강 점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혀가 건조하진 않는지, 입술 끝이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는지, 혀가 새빨개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 타액 분비량을 측정할 건데요. 타액 분비량은 구강 건조증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휴식 상태 또는 자극 상태에서 전체 타액 분비량과 각 타액선의 개별 분비량을 측정합니다. 자극 상태보다 휴식 상태의 타액 분비량이 증상과 더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건강한 성인의 휴식 상태 전체 타액 분비량은 분당 0.15mg입니다. 이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하면 구강 건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타액선 조영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타액선 조영술은 타액선관 내부에 조영제를 주입해서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조영제를 주입해서 타액선관의 구조와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타액선 조영술은 타액선관 내부의 협착이나 결석의 위치를 보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이때 눈보라 모양이 관찰이 된다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검사 시 통증이 있고 검사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만약에 타액선 기능이 심하게 저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영제 자체가 배출이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혈액 검사도 해볼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 및 조직 검사는 구강 건조증의 원인과 정확한 질환 확인,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의 확진 등에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기학적 검사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하선 또는 악하선의 타액 분비를 보는 검사입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환자의 원인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정 가능한 질환에 대한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무래도 구강 건조증 치료의 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구강 건조증의 원인 요인 교정과 예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원인이 약물이에요. 약물 중에서도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이뇨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 약 자체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강 건조증의 그런 증상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세기를 조절을 해서 타액선을 보호하거나 방사선 조사 전에 타액선 세포 보호제인 아미포스틴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그렌 증후군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또 면역 억제제 등을 통해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구강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 캔디다증, 점막 궤양, 그리고 불량한 치아 청결 상태로 인한 충치나 치주염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강 위생을 위해 칫솔질을 자주 해주셔야 하고요. 구강 세척제로 입안을 헹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이나 과당이 함유된 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섭취해서 구강 점막을 적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맵거나 건조한 음식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충치나 치은염이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치과 검진을 더 자주 가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 건조증을 약물로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나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타액 분비 촉진제를 저희가 투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로카파인, 세비멜린 등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근데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는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제한적인 거는 있지만 필로카파인은 5mg, 세비멜린은 30mg을 하루에 3번 복용하시면 적어도 3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침분비가 증가해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이상 투여를 해야 구강 건조가 개선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부작용으로도 땀 분비가 증가가 되고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고 토를 할 수 있고 설사나 딸꾹질, 기관지 수축, 저혈압, 그런 빈맥, 빈뇨, 시야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카파인은 천식이나 녹내장, 위궤양 환자에게는 금기이고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환자는 또 주의해서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타액 대체제 또는 구강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액선의 분비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신분비를 자극하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타액 대체제가 사실 유일한 치료 방법이에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겔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판매되는 인공 타액입니다. 여기에는 점성을 증가시키는 물질, 완충작용을 하는 물질, 소르피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치료 방법에는 전기 자극 또는 침을 통해 타액 분비를 자극하는 연구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줄기세포나 성장인자, 청년 항산화 인자 등을 통해 구강 건조증을 치료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구강 내 질병이 그렇지만 스스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의 치료로 생활 습관의 변경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내에 계실 때는 가습기 사용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주무실 때는 침 분비량이 더 줄기 때문에 꼭 밤에는 가습기를 틀고 주무시고요. 구강의 건조함을 증가시키고 탈수를 유발하는 음식, 즉 마른 음식, 산선 음식, 카페인이 든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일하신다면 충분히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이 치과에 이제 구강 건조증으로 치료를 하러 오시면 꼭 말씀드리는 게 자주 물을 드셔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입안을 적셔주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최소 하루에서 3-4차례 양치질을 하시고요. 입술은 보습제를 발라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불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청결제는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 지양해 주시고요.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거나 얼음 조각을 입안에 천천히 녹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촉촉하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섭취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자극적인 음식, 특히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비타민C 이런 것들로 무설탕껌 이런 것들로 침생을 자극하여 신분비를 도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과당이 많거나 너무 맵거나 한 음식은 과당은 충치를 유발하고 매운 음식이나 그런 음식들은 그런 자결감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술이나 담배, 카페인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개월마다 좀 자주자주 치과에 가셔서 충치는 없는지, 치주병은 없는지 예방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이 있는 환자들은 치아 표면이 좀 많이 부식되어 있고 치아가 얇아질 수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드릴 소진치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